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궁금한 점들 잠시 나누곤 했는데요. 오늘 우리 헥소미아에서는 주로 명상을 통한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발달을 해준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정서적인 영역은 여러분이 전문가고 저는 인지력이 전문가죠. 예, 그래서 정서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나머지 인지가 결정하잖아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정서가 낮아서 인지 활동을 도저히 못한다.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정서 치료부터 해야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혼동 겪지 마시고요. 정서가 부족할 때는 일단 학습에 못 들어가요. 그럴 때는 정서 치료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지 능력을 개발시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제가 꿈의 학교든지 한 20여 년 동안 저는 학생들을 내 옆에서 떼본 적이 없거든. 지금도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군번은 아니죠. 교수들 다루고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제가 학생 한 팀을 가르칩니다. 마루타들이에요. 걔들은 뭐 행복하죠. 저한테 배우니까. 예. 그 이유가 뭐냐면 학생을 변화시키는 게 교육의 목표인데 학생의 상태를 체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이론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꿈의 학교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간 동안 실험을 해본 결과 이 정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 인지부터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때는 정말 정서적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는 안정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정서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게 아닌 정도라면 보통 정서의 핵심은 열등감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다 열등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이 열등이 만들어내는 게 소외감이거든요. 소외를 뭐라고 그러죠? 죽음보다 무서운 벌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무서운 벌이냐면 소외에서 만들어내는 감정이 수치감인데 수치감을 자살 감정이라고 그럽니다. 심리학에서. 소외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학교에서는 왕따라고 그러고 사회에서는 감옥이라고 그러고 너는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어 해갖고 감옥으로 소외시키는 거죠. 감옥에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어. 그럼 어디로 가요? 예, 요리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로 빠르르 갔는데, 천국에 가서, 신 앞에 딱 섰습니다. 너 누구냐? 예, 저 천국 좀 가려고 그러는데, 야, 넌 천국도 못 가겠다. 이제 마지막 소외처가 어디예요? 예, 지옥. 소외의 마지막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죽음보다 무서운 벌이 소외예요. 그래서 소외를 받은 사람의 감정은 열등의식, 즉 수치감으로 바뀌면서 수시로 자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남들이 나를 존중해 주는 거죠. 그 존중 방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존중해 주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좋아서 그 아이의 무슨 문제든 상관없이 존중해 주는 거. 이게 너무너무 좋은 사회죠. 근데 그런 사회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존중을 받을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존중받을 만한 뭔가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장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의 소외감, 열등의식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아이가 잘하는 건 딱 한 가지, 큰 것도 아니야, 작은 것, 뭐든지 하나만 개발해 주면 돼요. 그럼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나머지 모든 요소를 영향을 주죠. 완전한 정서장애는 안 돼요. 거기는 인지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인지 정도만 된다면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 부모가요, 집안에서 아주 아껴주고 너무 사랑받을 만한 존재 막 해주면요, 사회에 밖에 나가면 친구들한테는 그만큼 차별화된 소외를 느낍니다. 이때 아이는 이중인격을 느껴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있는 그대로 말해주고 거기서부터 치료를 하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인지적 역량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됐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앞에서 했던 것 중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해, 사고, 표현. 이거를 3키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3키는요, 시작. 이해, 사고, 표현. 정보의 통로는요, 시작. 음성, 문자, 체험.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역량 세 가지가 3키니까 이해, 사고,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해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까 문일지식이라 이렇게 불러요. 지금 이 정도는 머릿속에 오늘 다 외우고 가셔야 돼요. 이걸 보고 핵심 정보라고 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핵심 정보를 몰라요. 핵심 정보를 몰라. 꼭 주변 걸 잘 알아요. 연예인, TV 뭐 이런 걸 잘 알고 핵심 정보는 듣자마자 날라가. 인간의 기억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존재 기억. 두 번째가 재능 기억. 세 번째가 상식 기억이 있는데요. 존재 기억은 잊어버리면 그 다음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로 갑니다.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아빠, 엄마가 기억이 안 나. 이건 잃어버리면 그냥 바로 그냥 인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 기억은 다 반복 기억으로 형성이 돼요. 근데 두 번째, 재능 기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재능 기억은 뭐냐? 정보 중에서 존재성에 관한 정보가 아니에요. 존재성의 정보는 가족 이름, 주소 등등의 내 삶의 과거 기억들이 존재 기억이고 그것들은 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재능 기억은 자칫하면 잊어버려요. 재능 기억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만큼 배웠어요. 이 내용을 다 기억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야. 이 중에서 재밌는 것만 기억하면 상식 기억이야. 이 내용을 읽고 재밌는 것만 기억나. 설교 듣고 재밌는 것만 기억나. 친구하고 얘기하고 재밌는 것만 기억나. 이 사람은 재능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도 발전이 안 돼. 어떻게? 그게 바로 오늘 이게 지금 해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법이에요. 재능 기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자, 한번 해봅시다. 사과, 배, 감을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시작! 오, 너무 잘하잖아, 이렇게. 얘들도 알아. 자, 배추, 상추, 시금치 합쳐서 뭐라고? 시작! 채소. 오, 잘 알아. 이런 거 칭찬받으면 이제 수치예요. 이번에 맞춰야 이게 이제 바로 재능 기억이야. 과일과 채소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시작! 네, 쏙 들어갔어요. 야채는 채소예요. 식품 이러면 이제 이분은 기억 장애로 들어갔습니다. 자, 야채하고 과일 합쳐서 뭐라고? 정답을! 박수. 100명이 한 명 맞추는 거예요, 이게. 물어보겠습니다. 청광을 모르는 사람 여기 나와요, 빨리.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엮어내지 못하는 거야. 구수이서 말이라도 몰라서 못 읽는 게 아니라 아는데 엮어내지 못하는 거야. 이걸 뭐 핵심 정보라고 해요. 핵심 공부하다가 이만큼 정보를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어. 그래서 방금 들은 얘기의 핵심을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나와서 주섬주섬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핵심 정보니까. 네, 오늘 선생님 말씀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못하면 그 아이는 절대로 학습 지능이 달라지잖아요. 오늘부터 지금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제가 20년간 파헤쳤던 이유가 바로 이놈 우이독경을 해결하려고. 말을 해도 그 다음에 네가 네 말로 해봐. 네 핵심 말해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게 학생 문제만 아니잖아요. 어른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그만한 시간을 쏟았던 거죠. 자, 그러면 재능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상식 기억인데 상식 기억은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기억이 잘 돼. 관심 있는 거 기억 잘 되잖아요. 예. 거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존재 기억은 삶에서 반복되면 기억됩니다. 이건. 삶에서 반복하면 기억되게 돼 있어요.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두 번째, 상식 기억은 노력하지 않아도 기억 잘 돼요. 문제는 재능 기억. 이 재능 기억에서 실패하면 어떤 것으로도 치료가 안 돼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우이독경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재능 기억에서 사용되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세 가지. 이해의 세 가지. 빠르게 읽는다. 빠르게 인지한다. 두 번째, 핵심을 인지한다. 세 번째, 많은 양을 인지한다. 자, 다시 한번. 빠르게 인지한다. 두 번째, 핵심을 인지한다. 세 번째, 많은 양을 인지한다. 이 많은 양은 이제 시간 싸움입니다. 누가 더 많은 책을 읽고 누가 더 오랜 시간을 누가 더 많은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있고 앞에 두 가지가 오늘 다룰 내용이죠. 오늘은 이 두 가지만 다룰 겁니다. 많은 양을 다루는 것은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할 일이죠. 자, 그래서
인지라는 말을 이제 오늘부터 다루게 될 텐데요. 인지라는 말은 공부한다라는 말과 다릅니다. 인지라는 말은 국영수사과라는 정보가 있고 그 정보를 빨리 인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능에 속해요. 그러니까 인지력이 발달이 안 된 사람이 공부를 하는 시간만큼 손실이 와요. 인지력이 떨어진 사람은 뭐부터 먼저 해야 되겠어요? 인지력이 떨어진 사람. 즉 국영수사과를 아무리 공부해도 효과가 잘 안 나타나. 그럼 뭘 먼저 해야 되겠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인지력을. 인지 기능 자체를 바꿔야 돼요. 히딩크가 우리나라 처음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선수들에게? 체력 훈련. 우리는 체력 훈련이 강하다고 생각했어. 또 뭐 했어요? 패스. 1년 내내 패스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했어? 신문에서 난리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선수 데리고 장난하냐, 뭐, 지금 패스 훈련 시키고 있냐, 이랬잖아요. 또 뭐 했어요? 10m, 2m인가? 요거, 요거. 신문에서 요거 바가지로 얻어먹어 가면서 3년을 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이제?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바꾼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공차는 능력하고 같은 거예요? 공차는 기술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공차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이거는. 훈련 내용 자체가. 나머지는 다 정보와 기술이지만, 이건 그야말로 기초 체력이야. 지금 두뇌에서 일어나는 기본 인지 기능. 이게 발달이 안 되고 국영수사과를 공부한다. 그럼 잘 보십시오. 인지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수업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속 국영수사과입니다. 진도 맞춰야 돼. 그죠? 1년 내내. 뭔 짓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바로 빼서 우리가 외국 가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뭐예요? 먼저 언어부터 다르잖아요. 그거 무슨 과정이라고 그러죠? 말을 못하니까 수업을 못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먼저 ESL인가? 랭귀지 코스 있잖아요. 랭귀지 코스부터 밟고 나서야 수업이 들어가잖아요. 국영수사과가 안 되는데 계속 국영수사과를 하고 있는 거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이거죠. 먼저 인지 기능을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방금 히딩크의 체력 조건 바꾸듯이. 그게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먼저 얼마나 빠르게 인지하느냐. 빠르게 인지했는데 핵심이 인지됐느냐. 두 가지. 이거를 다루면 오늘 여러분이 궁금한 부분들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런 부분이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바로 와칭 리딩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 총 이해, 사고, 표현이라는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이거를 7가지 기술로 바꿨습니다. 이게 대학원에서 한 학기, 이게 한 학기, 이거 한 학기, 그 다음에 이제 코칭하기 한 학기인데 이렇게 총 4학기로 구성이 돼서 가는데 방금 앞에서 요것도 이 문일지식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이 많은 요소의 그 길 부분이죠. 그렇지만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이 부분이 뚫려야 나머지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기회 되신 분은 하시더라도 일단 앞부분 저기서 뚫려야 나머지 요소가 해결됩니다. 자, 실제로 이걸 사용했던 친구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가속 인지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창호라는 학생인데 자, 이 친구입니다. 대구 한해대 2학년이고요. 14시간 정도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술을 배운 다음에 학기말 시험에 과목당 1시간 30분씩 이 기술을 가속인지, 즉 와칭 리딩으로 사용했습니다. 방법은 먼저 요약을 했습니다. 정보를. 시험 내용 있죠? 과목당 시험 내용을 전부 요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요약한 내용을 와칭 리딩의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어놓고 1시간 반씩 돌려버린 거죠. 그 분당 3,000자로 돌렸으니 우리가 분당 400에서 한 600대거든요, 일반인들이. 그럼 얼마나 많은 속도로 많은 횟수를 받겠어요. 그래서 반복 기억의 형성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처음에 군대 가기 전에 2010년 1학기에
3점 이상 CBB, BAC, AB 나왔던 친구가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오면 더 잘하나요 공부를?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못하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4.33에 A 뿔뿔뿔 AA 뿔뿔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떤 이런 일이 벌어요. 저도 안 믿었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저하고 만난 적도 없거든요. 그냥 대구에서 지구에서 한 교육에 참여해가지고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결과가 나왔다고 보냈는데 제 첫 질문 너 원래 잘했지? 다 묻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 속을까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추적을 해 들어갔더니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반절을 넘어선 적이 없대요. 그래서 공개 발표까지 했습니다. 학교에서 발표회가 돼가지고 결국 학교의 과정이 개설될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 뭐 더 이상 의심할 여지도 없잖아요. 대구일보에 대문짝이 나고 장학금 받고 난리가 났죠. 근데 이 친구가 사용했던 방법이 어떤 거냐? 이겁니다. 이제 오늘 지금부터 배우게 될 내용인데 여기 가면 이게 이제 사이트거든요. 여기서 자 여기 뭐 글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뭐냐? 이 친구가 요약한 내용이야. 요약한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갑니다. 준비. 먼저 어디 나온지는 알아야죠. 자 갑니다. 뭐가 보이죠? 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왼쪽부터 읽으면 안 돼요. 무조건 안 보입니다. 앞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읽기 포기하십니다. 0.1초입니다. 눈 깜짝할 새예요. 이 단어 보고 이 단어 읽으려고 그러면 사라져. 이 정도 속도입니다. 볼까요? 준비 시작. 이게 본 속도입니다. 그니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도로 읽어낸다는 건 원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은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냥 읽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읽기는 좌뇌가 하거든요. 이 정도 속도면 왼쪽부터 못 읽기 때문에 좌뇌가 포기합니다. 그때부터 우뇌가 작동이 돼요. 예, 그래서 우뇌가 그냥 그림 보듯이 보고만 있으면 돼요. 읽으려고 노력을 하지 마세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갑자기 보여요. 자 갑니다. 준비 시작. 보여요? 네. 네. 보여요? 네. 보여요? 네. 보이죠? 네. 예. 보이죠? 네. 자, 지금 여러분 왼쪽부터 읽는 거 포기하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 이따가 틀림없이 안 보이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다 공통적인 특징이 문장만 나오면 왼쪽으로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어 보고 넘어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몇 번씩 해주니까 그렇지. 아픈제 제가 할 때는 그냥 0.1초 순간에 막 지나갑니다. 예, 지금 잘 훈련을 해놔야 돼요. 자, 갑니다. 보이죠? 보이죠? 보였나요? 자, 다 보였죠? 자, 이제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막 지나갑니다. 자, 집중하시고 시작! 이야기 보여요 안 보여요? 분당 삼천자가 지금 스토리가 보였습니다. 안 보이는 사람은 솔직하게 괜찮아요. 스토리의 내용이 안 잡힌 사람은 손 들으세요. 예, 예, 30%. 예, 좋습니다. 이게 보통 처음에 아무 말 않고 하면 30%가 보이고 설명하면 70%가 보입니다. 지금 현재 안 보이는 사람 딱 30%거든요. 예, 전통적으로 똑같은 수치인데 안 보였던 분들의 이제 주 특징은 뭐냐? 왼쪽부터는 안 봤을 거예요. 제가 몇 번 강조했으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방금 안 보이면 한번 다시 한번 손들어보세요. 방금 안 보였어요. 그 중에 단어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렇죠. 이 실수입니다. 단어를 집중했다는 말은 그 단어가 보였다는 것은 다른 단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대부분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인데 문장이 딱 나오는 순간 한 단어에 꽂혀. 그리고 다음 단어를 좌우든 어디든 앞에서 뒤로든 옆에서 이리 이동하려고 하는 순간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치는데 이거는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하고 상관없더라고요. 한라중학교에서 1,500명 학생 중에서
딱 한 명이 안 됐는데 1등이 안 된 거예요. 수업 중에 그냥 울어버린 바람에 수업이 중단됐는데 끝나고 나서 클리닉을 해주니까 너무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안 보인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 지금부터 그 증거를 내드리겠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영상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도전해. 자, 이제 여기 0.2초로 뭐가 나왔다 사라집니다. 숫자가. 그런 걸 위치를 기억해서 순서대로 맞추는 겁니다. 자, 도전합니다. 준비, 시작. 자, 보이신 분, 정확하게 다 보이는 사람만? 없죠? 저 뒤에. 그럼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가 보였어야 돼. 다 보이는 사람. 안 보이죠? 예. 자, 대충 아마 맞힌 부분이 있을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도전해 보십시오. 1, 2, 4, 5, 7, 8, 9입니다. 그죠? 예. 이걸 순간으로 0.2초 안에 받아내는 게 쉽지 않죠. 자, 이제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침팬지의 기억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 한번 난이도를 올려볼까요? 제일 낮은 숫자를 고르는 순간 자, 지금 똑같은 이치입니다. 딱 나오고 누르는 순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없습니다. 거기서 방금 나왔던 순서대로 눌러야 삑 소리가 안 나고 통과가 되는 거죠. 자, 이 침팬지는 현재 숫자 훈련만 받은 상태입니다. 요거는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숫자 인지를 받았다. 우리는 숫자 인지 더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거니까 얘도 뭐 다를 법 없습니다. 자, 갑니다. 도전 같이 해보세요. 같이 해보세요. 그래도 순서대로 척척 기억해냅니다. 이건 안 되고, 그 다음 준비. 자, 갑니다. 보인 사람? 안 보이죠? 근데 얘는 먹어가면서 놀면서 우리는 지금 모든 에너지를 다 쓰는데도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이거를 EBS 직원들이 나서서 침팬지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합니다. 쉬운 건 아닐까요? 우린 더 쉽게 풀지 않을까요? 자, 도전. 결과는 보이신 분? 안 되죠? 예, 다음. 인간의 창패. 침팬지보다 이번에 도전. 떨어지는군요. 어리면 턱도 없죠? 근데 침팬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이죠. 침팬지는 이 믿기 힘든 사실 앞에 갑자기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0.2초에는 아무 변동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아예 그냥 0.4초에서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0.1초는 아예 손도 못 댑니다. 이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사실 연구를 해본 결과 전혀 염려할 게 아닙니다. 침팬지는 인간하고 같은 동물의 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원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안 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는 읽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읽기를 포기하면 됩니다. 예, 읽기라는 것은 좌뇌로 읽는다는 거거든요. 순차 읽기예요. 논리적인 순차를 읽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그냥 우뇌에다 맡기고 그냥 우뇌가 인지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좌뇌가 꺼내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자, 그것이 얼마나 가능한지 한번. 지금 아유무라는 침팬지가 0.2초에서 0.1초까지 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도 지금 현재 동일한 테스트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똑같은 현상인데 우리 뇌에서 좌뇌와 우뇌가 있고 무조건 순차적인 것은 좌뇌가 인지합니다. 순차적인 거. 정보가 덩어리가 클 때는요 항상 순차적으로 갑니다. 근데 정보의 덩어리가 작을 때는 동시에 인지하는 우뇌가 작동이 되죠.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베토벤의 천재성이 나옵니다.
자, 베토벤의 천재성은 우리는 작곡할 때 이렇게 하죠. 다다다다다. 좋네. 그 다음 어디까지? 이게 순차예요. 베토벤의 천재성 어떻게 나타나요? 갑자기 사다가 다다다다단단 다 전체가 하나 툭 떠오르는 거야. 통째로. 그러면 가서 어디로 달려가요? 피아노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게 좌뇌야. 여기까지가 우뇌. 우뇌에서 뭔가 그냥 아이디어가 통 하고 떠오르면 가서 이제 다당 쳐서 악보에다 옮기는 작업이 좌뇌. 이 기능이 바로 천재성의 원천이었어요. 그러면 우뇌의 이런 기능은 언제 나타나게 됐느냐? 정보량이 많아야 돼. 정보량이 없는 사람 우뇌 작동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패턴화된 지식이 많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실제적인 그 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친구가 바로 이렇게 한 거죠. 자, 이 친구는 자기가 먼저 시험 범위를 요약을 한 다음에 요약한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가 로그인을 먼저 하고 자기 계정이 있어야 정보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이 페이지에 가서 여기에 개인 지문 입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신규 등록해서 내 정보를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시험 정보를. 그런 다음에 입력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연습하기 가서 여기 가면 개인 입기 자료가 있어요. 방금 내가 입력한 정보가 여기 나와요. 나한테만 보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르고 다른 걸 해볼게요. 이렇게 누르고 이제 여기서부터 돌리는데 돌릴 때 아예 그냥 반복으로 돌리는 거죠. 이 반복으로 돌리면 계속 돌아갑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이걸 1시간 반 이러고 봐버린 거야. 몇백 번을 봐버렸으니까 무슨 기억이 작동했게요? 네, 우뇌 기억과 반복 기억이 작동되는 겁니다. 얘가 시험을 치는데 딱 문장을 대하는 순간 머릿속에 그냥 내용이 그냥 뜨더래요. 그래서 막 좌뇌로 써내기 바빴다는 거야. 그럼 왜 두 개는 틀렸냐 그랬어요. 여기에 A뿔 하고 여기 두 개 있죠. 여기 A 두 개. 요약한 내용이 틀렸답니다. 요약한 내용이 틀린 걸 가지고 150번, 200번을 봤어요. 얼마나 웃었던지. 사실 저희 이 기법 저도 몰랐어요. 학생이 이렇게 쓰리라고는 시험에다 이렇게 쓰리라고 전혀 몰랐거든요. 이 친구 이후로 지금 학생들이 다 씁니다. 이걸 막 들어가면 막 자기 지문 올려놓고 수업에다 막 써버리는 거죠. 나도 모르게 반복 기억으로 접근이 되니까 반복 기억은 아까 존재 기억 두 번째, 존재 기억 두 번째, 재능 기억 세 번째, 상식 기억. 지금 150번, 300번씩 보면 무슨 기억으로 가요? 반복이잖아요. 존재 기억 나오니까 이게 존재 기억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보이자마자 떠오르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반복을 오늘 하루 했으면 그 다음 주에 한번 하고 그 에빙하우스의 기억 이론에 따라서 그 다음 주에 한번 하고 한 달에 한번 하고 이렇게 해주면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이 이루어지는데 이 친구는 이제 한 번만 하고 안 한다면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존재 기억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재미난 재미난 정말 솔루션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게 세계 물포럼 대회 본부에서 이거를 승인을 해준 거예요. 전 세계용으로. 사실 이번에 일본 영어, 일본 중국이 다 각 국어로 개발을 해서 넣기로 했는데 외국어 개발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것만 일단 개발해서 이번에 탑재가 들어갑니다. 탑재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와칭 리딩이라고 합니다. 와칭이라는 말이 보다, 보기로 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읽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체에 계신 분들은 이걸 알 거예요. 여기 혹시 헤드에 계신 분들은 직원들이 보고서 제출하면 이만큼 두꺼우면 뭐라고 해요? 이거 해, 네가 이거 보통 어떻게 제출하라고 해요? 한 장, 한 장 앞에 한 장으로 하고 뒤에 첨부 필요하면 넣고. 이거 못한 사람이 그러면 요즘에 거의 사장들한테 회장들한테 아주 그죠? 밀려납니다.
한 장으로 정리해봐라. 이 한 장으로 정리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장의 제목이 나오고 하위에 하부 요소가 나올 때 이것이 열자 내지 열자 내외로 해야 됩니다. 열자 내외로 하게 되면 숙련된 사람은 안 읽어도 돼요. 바로 그냥 항목이 바로 보여. 열자가 넘어서면 이제 좌뇌가 가동이 돼요. 중요합니다. 좌뇌가 가동이 됩니다. 문장으로 쓰는 사람은 아직 보고서를 못 쓰는 사람이에요. 한눈에 딱 보는 순간 내용이 그대로 잡힙니다. 그리고 항목이 4-5개도 함께 잡혀요. 원래 인간에게 있는 원래 기능이야. 침팬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근데 왼쪽부터 1도로 훈련된 사람은 이 기능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훈련하는 것이 이후 모든 학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학습지능과 업무지능을 통합해서 훈련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런 내용은 가장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Watching Reading이라는 말은 그냥 Watching Reading 시스템 넘어가고요. 의미 그냥 넘어가고 원리가 이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건 이제 핵심 정보에 속합니다. 첫 번째가 순간인지입니다. 어느 정도 순간인지가 되느냐? 0.1초가 되죠. 눈 깜짝할 사이에도 인간은 열자 내외는 됩니다. 열자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인지력이 좀 뛰어난 사람이 돼요. 보통 20자도 이 중에 안에 20자도 한 10%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20자가 되면 분당 6천자입니다. 우리가 분당 400자에서 1000자 내외라는 걸 감안한다면 6천자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즉 역량 자체가 6배나 다르다는 소리니까. 그 다음에 분당 30자가 되면 9천자가 되죠. 기본적으로 10자에 3000자예요. 자, 그렇게 해서 순간인지가 거기까지 됩니다. 아까 침팬지가 되는 거 봤죠? 예. 두 번째, 자동인지 원리입니다. 자, 자동인지는 간단하게 실험할 수 있어요. 자, 잠깐 실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지가 어떤 건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 안 된 사람. 나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억이 된다. 이게 자동인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인지라는 말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중인지인데 이 다중인지는 이걸 보시면 빠른 이해가 될 겁니다. 어느 정도 다중인지가 되느냐? 이 정도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자, 이거는 특별한 서번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우리는 지금 안 돼요. 이건 우리는 안 되는데요. I'm going to show a number of dots on the screen, and I want you to guess. 이 사람은 서번트입니다. 서번트라는 말은 자폐야. 자폐장애아예요. 그래서 자폐장애아라서 우리하고는 좀 다른 능력이 있어요. 좌뇌가 좀 망가진 사람들을 자폐장애아라고 그러는데 우뇌로만 작동이 되는 사람, 아주 신기한 능력들이 많이 생겨요. 이거를 서번트라고 이제 학명이 생겨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이 친구에게 어느 능력인지 볼까요? Any on there? Okay. Autistic savants almost always get the number of dots right. Average people don't.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 그 레인맨이라는 영화에 실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킴픽. 최근에 죽었는데 레인맨의 주인공이 바로 킴픽을 연기한 겁니다. 그 킴픽이라는 사람은 성냥 캐비가 툭 떨어지잖아요. 촥 퍼지면 142개. 이해가 안 되는 능력인데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좌뇌를 사용함으로써 우뇌의 이 기능을 포기한 거예요. 왜? 우뇌의 이 기능을 얻기 위해서 좌뇌를 포기한 것보다는 사는 게 더 나아요. 즉, 이 사람들은 장애인이야. 저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인 능력이 없어가지고 신호등을 보고 건너야 될지 않는 걸 판단을 못해. 그렇지만 신호등이 100개가 켜져 있어도 그것이 몇 개인지를 색깔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건너가야 되는지는 몰라. 신기한 장애죠. 네. 그래서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가봅시다. 도전.
118, 114, 110, 120. How did he do it? 네, 5개 다 맞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능력이죠. 이 능력을 여러분이 꺼내쓰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좌뇌를 망가뜨리면 됩니다. 좌뇌를 망가뜨리면 여러분도 당장 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좌뇌를 포기해가면서까지 이걸 선택할 수는 없죠. 대신에 이걸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실험하느냐? 지금 잠시 좌뇌를 좀 중지시키는 거예요. 실험을 위해서 방법은 고주파를 좌뇌에다가 이렇게 때리면 세포들이 잠시 기능을 잃어요. 그러면 이제 우뇌가 작동되기 시작해요. 예, 이미 실험에서 대학 실험에서 밝혀졌는데 좌뇌 양뇌를 가지고 점을 세다가 점수가 나오잖아요. 좌뇌를 잠시 중지시켜 놓고 나면 갑자기 점수가 팍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가능한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우리에게 꼭 필요하냐 이 문제죠. 뭐 이 점 이거 많이 알아서 뭐가 돼? 그냥 사진 찍으면 되지. 컴퓨터로 세라고 하면 되지. 네, 그래서 이건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 이 다중인지가 어떤 원리로 해서 다중인지가 일어나느냐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자 지금 제가 아까 그 스토리 순간적으로 와칭 리딩을 0.1초로 보여줬습니다. 거기 나왔던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럼 여러분은 단어를 다 알아. 두 번째, 그 단어들은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장은 패턴화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누구하고 무엇을 했다 이렇게 패턴화되어 있다고. 만약에 여기에 갑자기 패턴을 깨가지고요 했다, 누가, 무엇을, 시기 이렇게 놓으면 읽어져야 안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단어도 있고 패턴도 있어. 근데 왜 읽어? 안 읽어도 되는 거였어. 안 읽어도 되는 거였다 원래. 근데 우리는 읽어왔기 때문에 그랬대요. 또 두 번째는 책을 대하면 글이 안 사라지잖아. 안 사라지니까 자꾸만 왼쪽부터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사라지니까 어차피 읽는 거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니까 갑자기 우뇌가 작동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챔팬지도 가능하고 우리도 가능한 단지 우리가 너무 읽어왔던 것 때문에 몸에 젖어 있던 거였죠. 그래서 안 되는 것 뿐이었어요. 자 이제 시간이 아까 우리 몇 분에 시작했죠? 20분에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패턴인지인데 이 패턴인지는 문장 안에 패턴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얘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보인식 원리에서 방금 보셨던 내용 챔팬지가 인지했던 거나 서번트가 인지했던 거 봤죠?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천재가 인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우리가 써야 될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수저는 천주의 도매를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는 방법은 서번트가 되어야만 인지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선택할 부분은 아니고 서번트가 아니어도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인지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지금 채택할 방법이죠. 그래서 현재 사용되는 가속인지라는 이 솔루션을 이용하되 계속 장기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책을 읽을 때도 이게 될 때. 그 사람은 한 주 하다가도 책 읽으니까 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더 솔루션을 볼 필요가 없죠. 이해가시죠? 저 솔루션 언제까지만 하면 돼요? 책 읽을 때 되면 돼. 예. 그렇죠. 책에서 이렇게 책을 딱 보는 순간 왼쪽부터 또 읽는다. 이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어휘 플러스 패턴이라는 두 가지가 순간인지와 다중인지라는 네 가지의 요소가 이미 작동되고 있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만 책에서 작동이 되게 하면 그걸로 저 솔루션은 더 이상 안 써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료입니다. 20년 동안 무료였으니까 앞으로도 무료겠죠?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광부 지원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써셔도 되고요. 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가 하는 방식을 잘 보세요. 이제부터 서번트 인식과 약간 다른 방식이 나타나요. 그걸 네 번째 방식. 처음에 순간인지, 두 번째 자동인지, 세 번째 다중인지, 네 번째 패턴인지. 바로 천재들의 핵심 역량은 패턴인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앞에 세 가지는 침팬지나 인간이나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인지는 약간의 고급스러운 기술이 필요해요. 네 번째 인지는 우리가 일상적인 글을 볼 때 단어도 알고 문장 패턴도 알아요. 여기까지는 네 번째에 속하지 않아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 문장도 패턴이고 단어도 다 아니까. 근데 어디서부터 해결돼? 문장이 이제 어려움이 생기느냐? 문장이 5개 나왔어. 자, 한 문장이 나왔어. 무슨 말이야? 그러면 거북이가 달리고 있습니다. 알았네. 근데 거북이가 달리고 있습니다. 토끼하고 같이 뛰고 있습니다. 해서 5문장이 나왔어. 무슨 얘기야? 라고 물으면 스토리 얘기하면 이건 모르는 거죠. 스토리를 말하면 안 되죠. 뭘 말해야 돼? 핵심을 알아야 돼. 여기서부터는 이게 이제 작동 불가예요. 이해 가나요? 예. 문장이 5개가 된 단락이 나왔을 때 방금 무슨 얘기야? 라고 물었을 때 한 문장으로 무슨 얘긴데요? 라고 말 못하면 이건 가속인지하고 관계없는 능력이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넘어서야 될 과제가 바로 거기에요. 네. 그래서 침팬지가 되는 수준, 서번트가 되는 수준은 우리도 되는 거야. 솔루션 되는. 나머지 영역이 오늘 이제 훈련 과정에서 약간 소개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기법 자체를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해서 핵심을 파악해내는 기술이 있거든요. 아주 정확합니다.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한 6번의 절차를 딱 거치면 핵심이 딱 나와요. 학생들이 뭐를 들으세요? 해놓고도 자기들이 놀래요. 우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기 평생에 자기 손으로 참고서보다 정확한 주제문을 찾아냈다. 말이 돼? 애들이 정말 기겁을 해요. 이 정도면 기술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요소하고 두 번째 요소까지가 넘어가야 가속인지를 가지고 넘어가는데 바로 이 친구가 바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는 스스로 평생의 집념으로 완벽하게 기준한 것이죠. 수자는 최초의 여성 체스 그랜드 마스터입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두뇌가 뛰어난 어린이입니다. 그는 시절로 만들어진 것이죠. 수자는 평범한 아이이거든 천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이론의 삶의 증거입니다. 수자는 이 그림상의 모든 말 이 사람은 15살에 체스계의 그랜드 마스터를 다 무찌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키워낸 사람이 아버지인데 심리학자예요. 수년간의 심리학 연구 끝에 천재가 되는 방법을 원리를 찾아내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적용하겠어요? 자기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적용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첫 아이를 15살에 그랜드 마스터를 만들어냈어요. 둘째 동생은 14살에 그랜드 마스터가 됐어요. 셋째 동생은 13살에 됐어요.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그쵸? 즉 뭔가 액션의 순서대로 일어난 결과죠. 우연히 하나는 되더라도 어떻게 세 사람을 다 하겠어요. 결국 천재가 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구나 라는 거죠. 저도 사실 이 연구를 해왔던 과정에서 능력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ability, 그걸 찾아내서 그걸 개발할 수 있는 순차와 절차를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학계 또는 교육계에 다 파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이 친구예요. 근데 현재 이 친구의 과연 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기 위해서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는지 볼까요? 그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모두 28개의 정보입니다. 조건이 전부 다 함께하기 위해 차분히 그림을 붙이고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자, 3초 동안 28개의 말의 종류, 위치, 간격 다 기억해 가는? 그건 신이지. 말도 안 되죠. 한 몇 개라도 보면 모르겠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게임을 하는 건데 그 말이 안 되는 게임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수전의 작동력은 기술적인 이 사람이 그랜드 마스터이기 때문에 이걸 해냈다? No. 전혀 아닙니다. 이 친구에게 다음 실험을 합니다. 저기 체스판에 있는 거는 체스를 두다가 서로 간에 세력 싸움을 하다가 형성된
패라고 그러죠, 흔히. 어떤 패턴이에요. 저 패턴을 이 선수는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래서 3초 만에 저건 무슨 패턴에 우리가 내가 체스를 두다 보면 형성된 이런 모양이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있는 패턴이 머릿속에 있었던 패턴이 현장에 있는 패턴을 바로 인식하는 0.3초 걸린 거예요. 그럼 이걸 실험을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체스판을 다 흩어버리고 체스를 못 두는 사람이 그냥 여기저기 만들어 놨어. 28개. 그러고 하고 시도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더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보통 사람이 8개를 놓으면 저 사람은 6개도 못 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패턴을 찾으려고 했어. 거기 패턴 있어요, 없어요? 방금 전에. 없죠. 패턴이 없죠. 없는데 패턴을 찾으려다가 3초가 지나가. 어차피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패턴 모르니까 그냥 우선 위치라도 몇 개라도 찾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바둑 선수 데리고. 결국 천재는 있다 없다. 시작! 없다. 예, 천재는 없었습니다. 거기는 패턴과 패턴의 인지 속도만 있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이제 여러분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천재가 되는 거예요. 예. 아쉬운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 아주 고된 시간에 연습이 체스 안의 패턴은 개수가 10만 가지입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다행히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패턴은 훨씬 작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패턴은 훨씬 작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하고 이제 잠시 후에 하도록 할 거예요. 최근에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아까 그 궁금했죠. 그 아들로 학교 중단했다고 그러니까 뭐가 궁금했어요? 지금 다 궁금하죠. 그 다음 시간에 잠깐 앞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친구가 고대를 이제 졸업하고 이번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면접서를 가져왔어요. 이번에 면접이 다 바뀌었어요. 전국적으로 다. NCS라는 제도가 국가에서 바꾸면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얘가 이제 하다가 황당해가지고 이제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다 알아서 하는데 아빠 이거 면접 지금 답변 어떻게 해야 돼? 사실 고려대 들어갈 때도 면접 하나에서 승부를 걸었거든요. 그 답변을 너무 잘한 거예요. 이번에 또 답변이 나왔는데 그 고려대 들어갈 때 면접 질문이 보통 이 질문이 꼭 나오면 너 우리 학교 왜 지원했어? 그게 거의 나오잖아요. 네. 넌 어떻게 답변할래? 자, 여기서 여러분이 답변할 때 어떻게 답변하면 이거 보지도 않고 합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아이디어? 이 학교에 들어왔어. 이거 이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자신 있는 답변이 없죠. 자신 있다면 좀 말했을 텐데 그래도 한번 도전. 학교를 빛내기 위해서 아주 고전적인 답변입니다. 그럼 이제 곤란한 일이 뭐죠? 어떻게 빛낼래? 아주 곤란해집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답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좋아. 네가 이 학교에 왜 들어왔냐고 물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학교가 뭘로 생겼는지를 먼저 분석해보자. 자, 학교는 뭘로 되어 있냐? 생각해봐. 자, 학교 건물이 있고 시설이죠. 두 번째, 교수 있고 또 누구 있냐? 학생이 있고 또 졸업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경영진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운영 계획이 있고 자, 웬만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보자. 네, 저는 이 학교에 들어온 이유가 총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영진. 두 번째, 학교 시설. 세 번째, 학교 교과. 네 번째, 교수진. 다섯 번째, 학교 학생들. 그리고 졸업생의 현재 현황.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중에 먼저 경영진에 관해서는 분석을 해본 결과 서울대보다 일단 떨어지긴 하지만 자유로운 분위기는 고려대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 자유를 펼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학교 시설은 현재 정부에서 B21 자금을 받아서 현재 매우 많은 시스템이 개편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시설이라면 제가 충분히 학습에 몰입할 수 있을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교수진의 자유로운 사상과 견해들은 오늘 이 시대에 적합한 구조라고 봅니다. 서울대가 너무 보수적이라고 한다. 그럼 두 개를 비교해가면서 까가면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듣다가 교수 그만큼 더 뭐를 말하겠어요. 네. 지금 이런 게 뭐냐? 바로 패턴화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질문 15개를 면접에 나온 질문 15개가 패턴화로 쫙 들어가는데
패턴화를 딱 듣는 순간 더 이상 면접의 승부는 끝나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인지기술에서의 그 다음 순위예요. 그래서 가속인지에 방금 나눴던 이야기, 정보를 낱개의 정보가 우리도 이미 알고 있고, 두 번째 문장으로 된 패턴화가 있고, 여기까지는 챔팬지도 인간도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세 번째인 정보가 모여있는 속에서 핵심을 찾아서 그걸 구조화시키는 것은 그때부터는 방법과 기술이 필요하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앞에 두 가지와 뒤에 부분을 여러분께서 기술을 배우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나요? 네! 감사합니다. 25분에 올리겠습니다. 질문 적으신 분은 지금 질문 좀 갖다 주세요.